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뭐 나만의 가시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인줄 알았어요. 말이 통하니까. 말 통하니까 출입국 사업소 사람들 만장 깬 사람들 4명이 있는데 오면서 경조세 많이 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서아 씨는 먹어봤을 거야. 짐승도 안 먹는 그 옥수수하고 같이 가라. 송충이 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서아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요. 이제 너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심지어 이분이 출연을 하면은 조회수가 그냥 폭발을 한대요. 김서아 TV 좀 대박 좀 나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고요. 와,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단법인 통일사랑 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영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회장님을 좀 뵌지 좀 오래됐어요. 친하게 네. 지내고, 이제 회장님한테서 제가 또 학교 강의도 네. 받아서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진짜 어떻게 이거 학교 이런 거를 또 설립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지도 이제 너무 궁금하고. 네, 사실 사단법인 통일사랑 교육협의회는 설립한 지가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북에서 교사를 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통일부 소속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북에서 살다 왔는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도 그렇고 또 학교 통일교육도 그렇고 북한 실상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에 탈 주민들 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사회 정착과 또 탈북 대학생들이 역량 강화를 해서 학교 적응을 잘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연결하면서 하여튼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니, 진짜 회장님 왜 이렇게 늦게 제가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딱 오자마자 만났어요 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회장님 보시면 이제 너무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네. 살아가시는 살아가시는 것 같고, 이제 다양한 일들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진짜 오늘도 저보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먼저 오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거 너무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우리 태영실 회장님이 또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 속아서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97년도에 북한의 가장 고난이 행군이 심하고 정말 그 북한 주민들이 막 굶어서 죽어가는 그 시기가 97년도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식량 구입을 떠난다 하면서 이제 간 분이 들어오지 않고 탈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탈북한 걸 전혀 몰랐고, 그래서 식량 구입하러 갔으니까 언젠간 들어오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당국에서 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중국에 가게 된 그거를 다 조사받으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뭐 나만의 가시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중국은 워낙 국경연선이 있다 보니까 중국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근데 당국은 이미 이분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감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군 경찰에서 저희 집에 같이 묵고 자면서 2달 동안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잔 이유는 단 게 없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갈까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하기 위해서 2달 동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결말은 저를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또 워낙 감옥에 12월에 들어가가지고 1월, 2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3개월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세약할 대로 세약해가지고 음식 먹으면 설사나가고, 음식 너무 설사나고, 지금 죽게 되니까 내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쨌든 추방지에 가서 감옥에서 봐서 자동차에다가 집에 가고 다 싣고 왔더라고. 차 타라 해서 타니까 그래서 애를 보니까 애를 보고 3개월 동안 못 봤으니까 바락고로 안고 울다가, 그러다 난 관리소로 가는 줄 알았어 사실은. 근데 그래도 추방지를 보내서 시골에서 가게 있었대. 관리소 안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딱 군인들이 4명 이렇게 지키고 이제 주방지에 갔었거든. 했더니 그래도 관리소가 아닌 농촌으로 보낸 것도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 했죠. 너무. 그럼 북한에 계실 때 네.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에 있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주방지에 가서는
농장원으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일을 못 해본 사람이 농장 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회장님이 지금 어디 고향이 지금 어디? 그러니까 저는 함경북도에 이제 경원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원은 워낙 두만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4km만 나가면 두만강이고 중국 불빛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았죠. 예. 그럼 거기서 추방이 지금 어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 거기도 시골인데 시골인데 어디로 가요? 그 시골 또 한 시골은 기찻길도 없고 또 버스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신신산골이고 거기 주민들은 이제 축산 그 양을 기르거나 그다음에 소 기르거나 이제 이런 축산 작업반인데 거기 주민들도 이제 부락으로 나오려면 한 4km 심리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려면 80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80리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버스가 있어서 다녔다 하는데 그 추방 당시에는 버스가 전혀 없죠. 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신산골에 추방을 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었죠. 너무 힘들었죠. 그러던 10일 만에 그래도 친정에서 그런 신신산골에 혼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친정 언니가 와서 저를 이제 빼나가는데 또 그 불법으로 병원에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라진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얹혀서 한 2년을 살았는데 추방지에서 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데 중국 브로커가 직접 일거를 떼가지고 라진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중국 브로커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는 1,000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00달러도 워낙 크다고 생각하겠는데 이제 1,000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살기 어려운 때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두만강 엿보지만 나가면 돈 준다 했거든요. 그래도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또 브로커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가장 먼저 넘어간 것이 중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넘어간 거는 중국이었고 그 훈춘이란 데서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물 건넌 게 새벽 2시였어요. 경비들 다 잘 때 건너야 되니까 새벽 2시에 건너니까 그쪽에 오니까 한 4시가 된 것 같아. 옷 다 갈아입고 기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낮에 탔습니다. 낮에 11시인가 10시인가 그때 기차를 타고 심양리라는 데를 오니까 이런 아파트에 애하고 둘만 딱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가 다른 또 사람이 와서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촬영하러 가더라고. 이게 위조 여권을 만드나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제 사진을 찍고 아들 찍고 그래가지고 사진만 딱 그 위조된 여권에다 붙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사람 그 한글로 한자로 된 그 여권으로 가지고 일단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두만강 딱 건널 때는 조선족이라서 말이 통했는데 기차를 타고 딱 내릴 때는 한족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족이 이제 심양에서 나를 안내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조선족의 말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같이 와서 요 2번째 출구로 빠져라. 다 알려주고 그래서 딱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때 이제 네. 그 회장님만 혼자 나오신 게 아니고 아이들이랑 같이 떠나신 거예요? 아들이 원래 한 명이거든 원래. 꼭 그 브로커가 아들을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니니까 야, 학교도 시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꼭 아들을 목소리 듣고 싶어 한다고 3년 동안 못 들어서 그러니까 갔다가 밤에 오겠는데 뭐 걱정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그래 학교 가서 변교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데리고 브로커가 서에서 라진에서 해령까지 오려면 서비스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차를 다 타고 해령까지 오니까 이제 해령에서 딱 두만강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 집에 조금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연변에 나가면 돈 받겠구나 오직 그 생각만 했죠. 근데 거기선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물을 딱 건너니까 두만강 물 건너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남편 전화 통화가 되고 애가 통화하고 어떤 애를 간수를 잘해라. 어차피 나를 만나자면 데려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또 남편 목소리가 통화되니까 좀 안정성도 있었고 마음도 편하게 가졌는데 그래도 중국이니까 무섭고 잡힐까봐 그런 조심성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로 3시간 만에 3일 만에 이제 한국에 내린 거죠. 3일 만에요? 3일 만에 비행기 타고. 여기 속아서 그래도 3일 만에 온다는 게. 아니, 그래 이제 97년도에 함경도에 사시다가 추방이 돼서 한국에 온 거는 2000년도. 2000년도 비행기를 탄 거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는 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중국은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양에서
그래서 이제 뭐 데려리라니까 저 안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도 비행기 타면 뭐 애기 아빠를 만나니까 이렇게만 가지고 그때 생각을 한 것 같지. 비행기 앉았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앉았을 때는 이제 그 안내원이가 이제 그게 아마 지금에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이제 하니까 말이 그때 통해. 이제 이렇게 안전벨트를 어떻게 하고 미국 순간 어떻게 이게 해서 여기는 그래도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말 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땐 또 이제 만나야 될 생각하다 보니까 뭐 깊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서 애기 아빠를 만나야 된다 생각에.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말이 통하니까? 말 통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한국 이쪽에 코리아 방송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전혀 모르니까 비행기 또 난생 처음 타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접하고 이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와, 신기하네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아이는 네. 뭐라고 해요 그때 당시? 아니 무슨 뭐 아빠 따라가니까 엄마 같이 가니까 아빠를 만나나 보다 이렇게 몇 생각한 살이었죠 거지. 그럼? 10살이었어요. 아이고, 그래 엄마 따라서 아직도 기어가면 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그렇죠. 생각하면.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건널 때도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온다 했거든. 네. 근데 실제 두만강 가운데 들어서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정말 불안하더라고. 그래도 그 앞에 군인이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무사히 강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오셨네요. 그렇죠. 저 들으면서 진짜 아니 그냥 눈 깜짝할 새 사이에.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인천공항이었는데 그땐 또 남편이랑 통화가 안 돼. 그때 어딘지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저는 대련인 줄 알았거든 네. 사실은. 그런데 또 내리니까 인천공항이란 건 한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불안한 생각에 엄마 내가 비행기를 잘못 탔나? 그다음 전화할 수도 없고 아무데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나가고 이러는데 야 큰일이다 어찌 저기 저 뭐지? 그다음에 이제 속상해서 울었지. 통화가 안 되고 한 30분 흘렀어. 근데 한 그 뭐지 출입국 사업소 사람들 만장 깬 사람들 4명이 나는데 오면서 정수세 많이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애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오니까 애도 그때 좀 울었어. 왜 아빠가 연락이 안 되냐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출입국 사무소 사람이 정수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지금 남편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다. 그러면 일단 남조선이니까 야 그다음에 이제 조사에 응해야 되잖아요. 가자 하니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이랑 통화가 전혀 안 되고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입증이 돼야 되나 봐. 이제 조사 다 받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혀 남편이랑 통화할 수가 없었고 바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조사권 안내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래 들어간 거지. 이제 대성공사 독방이 애하고 둘만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조사를 한 3개월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때 90년도 지금 한번 2000년 초반에 2000년도죠. 들어섰어요. 예. 안기부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안기부 처음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겁도 많이 났죠. 이제 북에서 배운 것이 남산 지하실이라든지 그런 거 안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정말 불안했고 그런데 또 이제 그 불안과 함께 걱정되는 거, 안도에 조금 드는 거는 그 대해주시는 안내원 분들이 워낙 살뜰하게 친절하고 대해주고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해주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안도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 우리 완전 체조잖아요. 맞아, 완전 맞아. 때리거나 조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대하고 그 남편분이 이제 데려오게끔 여기까지 했다 이러고 하니까 야 이게 남조선에 결국은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은 것이 이 사람이 이쪽이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업적으로 한쪽으로 하고 다 물어보면 또 조사에 대답해야 되니까 답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지금 몇 개월 했어요? 3개월? 3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길어진 이유가 나는 이제 내가 탈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이 돈 준다고 해서 돈 가지러 왔는데 나만이잖아요. 왜 선뜻 제가 이쪽으로 그 젊은 조사에 응하지 못했냐면 나는 이제 언니네 집에 얹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탈북함으로 해서 또 북한의 가족들이 또 추방당하고 또 갈려서 갈까봐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됐고 형제들이 다 지금 내놓으라고 자기 직책을 가지고 평양도에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 추방된 걸 생각하니까 선뜻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착해야 되다 생각은 못했어요. 내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못했고 다시 가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형제들 배반하고 이럴 수 있겠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왜? 그 교초를 내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사 거기 가서도 3개월 동안 감옥에서 겪지 말아야 될 감옥 겪었지. 또 감옥한 결말이
또 추방을 당했잖아요. 저 살지도 못할 고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형제들이나 가족이 또 이제 2차 피해를 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어요. 한국에 딱 왔을 때. 그런데 이제 애하고 둘이 왔으니까 이제 아빠는 어차피 애를 인지 신고를 하면 이제 아빠하고 살겠다면 얘가 재판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법에. 만약에 최선생 가시면 혼자 가야 된다는 거야. 자식 들고 놓고는 또 어떻게 살겠어요. 아빠는 현재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 엄마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빠는 반당 반이면 지자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 누가 살겠나 하게 되면 엄마가 살겠다 하면 엄마가 사는 거고 너 아빠가 살겠다면 아빠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된다 했어. 그랬더니 애가 처음엔 알았어 엄마 나 엄마가 살겠다 이렇게 됐어. 그 대선 공사에서 워낙 톡방에서 잘해주잖아요. 이제 맞아. 음식이요 간식이요 계속 들여보고 또 아빠도 또 애 옷도 또 이렇게 다 이제 그러다 어때요? 보면서 받아보니까 좀 흔들리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엄마 보고 엄마 아빠같이 우리 여기 살면 안 되냐고 왜 자꾸 엄마는 그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쪽 가자냐고 애가 밤이면 또 그렇게 나하고 또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애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마지막 결론은 북한의 형제들보다도 그 자식이 또 우선이더라고 그런 데서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떨궈놓고 과연 북한 가서 살 수 있겠냐. 못 살지. 예. 남편하고는 떨어져 살아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좋은 고장이니까 또 애들 데려왔겠지. 또 이런 마음도 한쪽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 사이 응하고 이제 이게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탈북은 내가 스스로 한 탈북인 게 아니라 기획 탈북이죠. 이제 남편이 이제 데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사함도 몰랐는데 막 날이 가면 갈수록 탈북자가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때는 30명이었거든. 인원수가 100명을 넘어가고 또 지나면 300명이요. 막 어떤 때는 한 달에 1000명씩 막 들어오고 5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원이 들어가니까 또 한 고향 사람을 만났네. 같은 기수에. 근데 걔는 막 몽골 그래서 그런 데서 죽음을 가가고 탈북을 수토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몽골에 들어가면 아야 그 지방이 가도 끝이 없대요. 막 죽는 걸 시체를 보고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 같은 형제도 또 도망가고 떠나보내고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잘 왔구나. 그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우리 그 음식이 있어요. 저 국정원도 그렇고 한의원도 그렇고 일단 쌀밥을 삼시세끼 주잖아요.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북한에 감옥에 내가 가봤잖아요. 거기는 아마 서아씨는 못 먹어봤을 거야. 짐승도 안 먹는 그 옥수수하고 같이 갈아. 송충이 같이 옥수수 대까지 같이 갈았으니까 사람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청춘이? 그러니까 옥수수 통 안에 그 송치 같잖아. 꼭 같이 간다니까. 그런 걸 요제기밥 단지밥이라지. 그런 걸 줘요. 먹지 않으면 또 때려 안 먹는다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 딱 와서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와 쌀밥 삼시지 고기밥 주지 음료수는 모르는 음료수지만 계속 주니까 처음에 어땠어요? 좀 뭔가 이것들이 나를 좀 이렇게 하려고 좀 그런 의심도 들죠. 이제 봐봐 한국에 와서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탈북을 이렇게 잘해주겠나 뭘 이용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을 쭉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대해주는가 보다 늦게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한의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접촉하고 이러다 보니 또 먼저 온 선배들이 얘기해주잖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참